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SNS 대표 선수들이죠. 예, 관련해서 타겟팅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타겟팅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환해 봤을 때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제가 실제적으로 한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구현을 한번 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인구 통계 타겟, 뭐 상세 타겟, 그리고 맞춤 타겟 이렇게 종교한 이 타겟팅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겟팅을 놓고 봤을 때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 통계 타겟으로 봤을 때 뭐 학력 세대라든지 뭐 결혼 유무, 관심사, 비즈니스 및 산업 다양한 카테고리로서 이렇게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제가 반려견 이 샴푸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뭐 애완견이라든지 관심사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애완견이라든지 반려견 이런 걸로 하게 되면 관심사 기반의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계 없이 이런 식으로 타겟팅 광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교한 타겟팅 기반으로 해서 광고를 하시다 보면 내가 투입하는 광고 비용에 대비해서 조금 더 그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예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예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타겟팅 예시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사용이 되었던 사례이고 서울의 특정 구에 이 골프웨어를 하시는 소상공인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광고하는 과정을 제가 좀 도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민감한 요소를 빼고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타트를 1800명으로 시작을 했죠. 거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이제 연령대로 한번 잘라내고요. 계속 DB를 줄여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 관심사로 골프라든지 골프웨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사를 더 줄여 나가다 보니까 계속 DB를 줄여 나가는 거죠. 줄여 나가서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의 이 타겟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서울 강남 쪽에 핀을 꽂고 반경을 한 10km 정도 돌리니까 지금 이 화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최종 타겟팅된 그 집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정교한 이 온라인 마케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이 내용은 제가 실제적으로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서로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페이스북 프로필이라는 이 하나의 이 텃밭, 부모죠. 부모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라든지 비즈니스 관리자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모듈들이 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최근에 이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비즈니스 수트라는 이런 이제 하나의 별도의 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페이스북 광고에 대한 컨트롤도 가능하고 인스타그램 광고에 대한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이 특성이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세무사인데 세무사님들 요즘에 홍보 마케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무사님이 블로그를 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세무사님들의 이 홍보 콘텐츠에 대한 기본적인 이 콘텐츠 양이 좀 길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나 아니면 이런 뭐 한 30초 정도 이내의 영상이라든지 직감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통해서 나의 브랜드를 인지시킨다라고 하면 인스타그램은 거의 필수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쪽이라든지 유아용품이라든지 애완용품, 뷰티 이쪽은 인스타그램은 꼭 하셔야 되는 그러한 이제 SNS 채널 도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조를 하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서 추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가 추가가 되냐면 페이스북 페이지와 페이스북 그룹 그리고 광고 계정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인스타그램을 쓴다는 가정하에 인스타그램이 개인 계정과 비즈니스 계정으로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샵이라는 그 이제 모듈이 있습니다. 그 모듈을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과 서로 연동을 한다라고 하면 인스타그램 자체를 하나의 쇼핑몰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기능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 페이지 샵에다가 기본적으로 내 제품 이미지라든지 기본적인 뭐 가격 정보라든지 설명 이런 기초 정보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인스타그램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쇼핑몰로 넘길 수 있는 그러한 구도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 큰 연결고리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제가 실제 페이스북 로그인해서 보여드릴 건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다양한 이제 피드를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올린 상태에서 중간에 여기 이미지를 클릭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쇼핑몰로 넘겨서 바로 우리는 지금 핑거 세일즈죠. 손가락으로 핑거 세일즈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릭 몇 번만으로 결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신 대표님들이 패션 쪽이라든지 뭔가 이 홍보 콘텐츠가 이미지 기반, 뭐 주얼리라든지 아니면 패션 액세서리, 뭐 이런 운동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미지가 되었건 영상이 되었건 좀 스피드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스타그램이라는 이 서비스 SNS 특성상 약간 비주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비주얼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런 이제 피드 구조라고 하죠. 이런 구조를 한번 좀 미리 한번 염두를 하셔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이런 이제 팔로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인스타그램을 하실 때 이런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벤치마킹 하셔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있는 벤치마킹 대상에서 약간의 한 포인트, 두 포인트만 틀으셔서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접목하시라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들으신 대표님들도 분명히 벤치마킹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 업종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벤치마킹 하시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좀 벤치마킹 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인스타그램 광고에 대한 부분인데, 뭐 사진은 제가 이런 이제 뭐 다이어트 사진, 뭐 제가 예전에 올렸던 그런 사진이 있어서 홍보하는 과정을 이렇게 한번 시연을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이 교환으로 한번 반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인스타그램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하셔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PC 노트북에서 이 광고를 컨트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핸드폰을 드셔서 핸드폰에서 이렇게 실제 광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기 이전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하신 상태이셔야 되고, 그 계정이 페이스북 페이지와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결 구도를 이해하신 상태에서 이 화면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 실제적으로 제 휴대폰 화면을 제가 다 캡처를 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클릭을 하셔서 홍보하기를 누르면 여기서 보면 이제 내 프로필로 보낼지 내 웹사이트, 내 쇼핑몰 있으면 웹사이트로 보낼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웹사이트를 선택했다는 가정하에서 그 쇼핑몰 그 주소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주소를 이렇게 사이트 주소를 입력을 하신 상태에서 타겟팅 만들기. 페이스북도 타겟팅이고 인스타그램도 타겟팅입니다. 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대변되는 이 SNS의 가장 파워풀한 부분은 네이버 기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이버 기반은 검색에서 나를 노출시키는 시스템이고, 이 SNS 플랫폼은 뭔가 타겟팅 기반에서 나의 컨텐츠를 노출시켜서 결국 이 두 가지가 다 뭐냐, 나를 인지시킨다라는 거예요. 인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내 쇼핑몰로 오든지 내 매장으로 오든지 올 거지 않습니까? 저는 브랜드를 인지시킨다라고 거듭 강조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 관점에서 이러한 도구들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케팅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똑같습니다. 이 인스타그램에서도 타겟팅,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한 1800명 정도 DB가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별로 자르고 연령대로 자르고 관심사를 잘라서 잘라서 뭐 한 5만 명, 10,000명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교재에서 보시는 이 결제 모듈은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에 등록되어 있던 그 결제 모듈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뭐 국민카드든 뭐 다양한 카드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BC카드나 마스터카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굳이 해외 카드가 아니더라도 그런 이제 이 BC나 마스터카드 결제 정보, 크레딧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여기에서 이제 디파짓 된다 그랬죠. 디파짓 차감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하루에 일 예산을 10,000원 그리고 20일하면 20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한도 내에서 광고가 차감이 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제가 다른 예시인데 스마트폰에서 실제로 광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만들어 놓았던 그 피드 구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만약에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 광고 만들기를 눌러서 랜딩 페이지로 쭉 넘어가서 관심사, 성별로 자르고 연령대로 자르고 잘라서 그 10,000명, 20,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10만 원, 한 달에 15만 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님들이 손가락을 한번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는 사람과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건데 결국 온라인 마케팅에서 내가 먼저 이 선점 효과를 누리고 내가 사업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드시려면 내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냐가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손가락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통계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사이트에 넘어가서 제가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플랫폼에 대한 부분,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튜브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은 제가 A급, B급, C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대체 뭐냐? 강사님 그게 뭐예요 대체?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강의 후반부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비즈니스 광고를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검색 광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그 아이디로 지금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로그인을 할게요. 광고 시스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걸 좀 천천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구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키워드 도구라고 보이시죠? 네이버 갔다가 페이스북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하고 계시는 사업 아이템 또는 하실 예정인 아이템을 검색해 보시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좀 예로 지금 생각나는 거를 검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보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 화면에서 봤을 때 제가 다이어트 관련된 걸로 제가 검색을 했는데 자,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 참고로 이 월간 검색 수는 저널 기준의 데이터입니다. 저널 기준. 자, 그러면 저널 기준의 데이터인데 자, 다이어트를 봤을 때 PC의 검색량이 많나요? 모바일의 검색량이 많나요? 모바일의 검색량이 많죠. 그리고 클릭률은 어떤가요? 1%가 채 안 되죠. 1%가. 자, 그리고 다이어트를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녹색이 모바일인데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PC보다는 모바일에서 검색량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 A급, B급, C급을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뭐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키워드마다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다이어트 도시락이라는 것은 검색량은 다이어트보다는 약간 조금 떨어지는데 클릭률은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나죠. 한 8% 정도 되죠. 다이어트 도시락은. 다이어트 도시락도 클릭을 해볼까요?
다이어트 도시락도 보면 이 검색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검색수가 잔잔하게 깔렸다가 날씨가 더워질 때 확 올라갔죠. 이게 왜 그런가요? 날이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내 옷은 가벼워지고 내 뱃살은 감춰야 되고, 그럼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들이 우리 유망 고객들의 이러한 행동 패턴을 보조해주는 데이터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이어트 도시락 배달이라고 했는데, 다이어트 도시락 배달은 검색량은 어때요? 확 떨어지죠. 클릭률은 오히려 더 올라가죠. 이게 뭐냐? 다이어트는 내가 그냥 뭐 누구 아무개 연예인이 뭐 다이어트 했다더라, 요요 왔다더라, 그냥 이제 갓씹거리죠. 그냥 킬링타임용의 정보를 보는 하나의 키워드일 수가 있고, 근데 다이어트 도시락 배달은 내가 살을 빼야 돼요. 그렇죠? 문제의식을 가지고 눈에 힘을 주고 본다라는 것이죠. 제 말이 정답은 아니나 그러한 가설을 세우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연말에 이 영상을 남기고 있는데, 연말에 우리가 3가지 계획을 세우죠. 첫 번째, 나는 자기 개발할 거야. 나는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나는 다이어트 할 거야. 실제로 연말에 올라가잖아요, 연말에.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이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정답은 아닙니다. 다이어트 도시락 배달은 이제 검색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C급 정도 키워드로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다이어트 도시락은 뭐 A급에서 B급 정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키워드마다 검색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검색수가 많은 것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라는 키워드 하나로 한 하루 정도만 자고 일어나도 블로그가 되었건 인스타그램이 되었건 컨텐츠가 수백 건 수천 건이 올라와요.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난 이제 막 블로그를 하고 내가 이제 막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유료 광고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검색수는 좀 떨어지지만 뭔가 나와 관련된 이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극단적으로 암 환자 도시락이라고 했는데 극단적인 예입니다. 클릭률이 어때요? 20%까지 올라가죠.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대표님들의 그 키워드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 유튜브를 한다, 블로그를 한다, 에센스를 한다, 그 상위의 내용인 겁니다. 그 상위에. 이거를 알고 이제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페이스북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페이스북 구조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도 뭐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프로필이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페이지로 넘겼을 때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단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드시고요. 페이스북에 컨텐츠를 이렇게 뭐 한 건이건 두 건이건 등록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저는 페이스북에서 2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광고를 타겟팅 광고를 하는 부분, 그리고 기본적인 비즈니스 관리자에서 기초 정보를 등록하는 부분, 2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건데,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내가 미리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이 컨텐츠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광고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컨텐츠가 없는 상태에서 광고 관리자 들어가서 이렇게 이 이미지도 집어넣고 내용도 집어넣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시고 광고를 하시라라고 그냥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은 2가지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시물 중에 하나를 한번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려견 샴푸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뭐 반려견 샴푸는 아닙니다만 그냥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컨설턴트다 보니 저 컨텐츠는 보시는 이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게시물 홍보하기라고 있죠. 제가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뭐 반려견 샴푸는 아닙니다만 반려견 샴푸를 가정을 하고 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타겟팅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는 타겟팅 광고를 할 것인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화면 보이시죠? 그러면 반려견 샴푸 타겟팅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저는 일부러 여성으로 타겟팅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20대 초반, 20대부터 한
40대 초반 요 정도 연령대로 잡아볼게요. 이게 뭐냐? 계속 타겟팅 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홍대 입구역에서 이런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 특정 지역 기반에서 핀을 꽂고 이렇게 반경을 돌린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굳이 핀을 꽂고 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저는 대한민국을 전체를 두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이제 쇼핑몰을 홍보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타겟팅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화면을 키울게요. 더 잘 보이시라고. 찾아보기 했을 때 아까 제가 관심사 있다고 했죠. 아까 강의했던 이런 것들인데 관심사에 봤을 때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반려견. 관심사에 강아지가 보이시죠? 예,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로 관심사에 어디까지 나오냐면 제가 중국집을 예로 들게요. 중국집으로 예를 들면 이 관심사 타겟팅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보통 이제 식당을 보면 중국집 뭐 자장면, 만두, 탕수육 나오지 않습니까? 만두 안에 물만두, 군만두 나오죠. 물만두, 군만두까지는 타겟팅을 못 잡아내요. 그냥 만두, 자장면, 우동 여기까지만 타겟팅을 잡아냅니다. 그걸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강아지여서 제가 강아지를 잡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되는 컨텐츠를 남긴다라고 하면 이 타겟팅 어디까지 나오냐면 자영업, 그죠? 뭐 비즈니스, 창업, 뭐 기업가 정신 이런 식으로 타겟팅이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반려견을 예로 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1800명이라는 DB가 한 100만 명 정도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겟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려견 샴푸 타겟팅 되어 있죠. 이 상황에서 그래서 기간과 이렇게 종료일자를 설정을 해놓는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광고 비용이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류 뜨는 것은 제가 일부러 이 테스트 계정이어서 예산을 작게 잡아놔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노출 위치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광고를 송출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송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결제 수단은 제가 미리 등록한 그 결제 수단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내가 미리 광고 한도에 대한 부분을 내가 비즈니스 관리자에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 하루에 광고비를 얼마를 쓸 것이고 며칠 동안 광고를 쓸 것이냐라는 이 기준값만 설정을 해둔 상태에서 그리고 어디에다가 광고를 노출시킬 것이냐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또는 메신저 다이렉트 DM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쪽 광고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게시물 홍보하기를 누르면 광고가 실행이 되는 아주 간단한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어려워하실 필요 없이 이 부분은 그냥 장난감 다루듯이 편안하게 다루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광고 관리자라고 있어요. 광고 관리자. 광고 관리자에 보게 되면 이 비즈니스 설정이라고 있었어요. 비즈니스 설정에 보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존에 쓰고 계시던 인스타그램 계정도 내가 이렇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즉,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페이스북 비즈니스 설정이라는 이 모듈에서 인스타그램 계정도 가져오실 수가 있고 그리고 결제 정보라든지 여기서 다 등록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도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페이스북이랑 서로 연동을 시켰고 그리고 결제 부분에 보면 쓰고 계시는 비스나 마스터카드가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그냥 카드 정보만 입력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카드 정보 입력하시고 뭐 이제 유효기간 만료일자라든지 기초 정보를 등록하시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카드를 쓰겠다라는 것을 이제 세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면 끝도 없이 어려운 것이고 혹시 강의를 들으신 분들 페이스북 광고를 굳이 돈이 남으시더라도 광고 대행사 쓰시지 마시고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회 정도
한번 했을 때 뭐 적은 시간을 쓰셔서 하신다라고 하면 사업하신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비즈니스 수출하는 또 모듈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같이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여기에서 게시문도 만들 수가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듈이 페이스북 비즈니스 수출하는 부분이 새로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참고를 하셔서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아 만든 배는 배를 갈아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뭐 갑자기 마케팅 얘기하다가 굉장히 생뚱맞게 다이어트 사진을 올려놨죠.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세상에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몰라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죠? 본질은 뭐죠? 간절하면 하고요. 간절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이것이 본질이고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대표님들은 조금 약간의 간절함, 약간의 성실성을 가지고 실행하시면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장비는 어떻게 되고 짐벌 뭐 이런 얘기 막 합니다. 저 구독자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 11,000명 정도 되는데 저 장비 있습니다. 예, 요거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하나. 예, 제가 기획하고 제가 편집하고 저 혼자 다 합니다. 예, 왜? 저는 간절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간절함, 약간의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누구나 온라인 마케팅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10초 드려볼 테니까 요 한번 내용 한번 읽어보시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표님들의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을지언정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는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이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잘 기획을 하셔서 온라인 마케팅 관점에서 매출 개선에도 도움을 얻으시고 수익 개선에 이렇게 도움을 얻으셔서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